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KBO 구단의 경영자료 보는 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KBO는 1,000만 관중을 동원하는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야구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에서 프로야구 구단의 경영 성적표를 다루는 콘텐츠도 많이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계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회계사나 야구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숫자를 바라보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사 같은 분들이 한국 야구 비즈니스를 일반적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 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KBO 구단의 경영 성과는 사실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아도 최소한 영업이익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스만 제외하고요. 왜 그러냐고요? KBO 비즈니스를 이해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KBO와 MLB의 비즈니스를 비교한 강의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면 KBO 비즈니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지만 이 영상을 제가 3분짜리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먼저 보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MLB와 KBO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배구조입니다. 모기업이 존재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키움 히어로스. 이 팀만 모기업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키움 히어로스의 비즈니스 행태는 MLB의 구단의 비즈니스 행태와 비슷하겠구나. 그 다음에 키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야구 구단들의 비즈니스 행태는 뭔가 다르겠구나. 그러면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구단 비즈니스의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MLB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합니다. 명확합니다. KBO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 그러면 롯데그룹의 회장님이 롯데자이언츠가 돈 많이 벌어오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업의 효용을 추구한다.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이런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겠죠. 제가 여기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작년도의 경영 성적표를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입장 수입이 얼마냐, 총 매출이 얼마냐, 선수 비용이 얼마냐 등등 있고, 제일 마지막 칼럼에 영업이익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면은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게 성공했을까요? 30개 구단 중에 보시면은 24개 구단이 흑자를 거뒀고 6개 구단이 적자를 거뒀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적자를 거둔 구단이 그전에도 적자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자 거둘 때도 있고 팀이 더 잘해가지고 흑자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평균적으로 흑자가 훨씬 많다. 왜? 이윤을 추구하니까. 보면은 제가 하나 이글스 거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가 아주 친절하게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면은 매출액이 약 500억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이렇게 보면은 지원금 수입이 150억 원, 그러니까 모기업으로부터 오는 거. 광고 수입이 140억 원. 네, 광고 수입도 물론 일반 광고 수입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50% 이상은 모기업의 광고 수입입니다. 결국 모기업의 지원금이 매출 총 500억 중에 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반 정도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대충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은 대부분이 자기가 얻은 매출액의 반 정도는 구단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무제표만 가지고 봤을 때도 구단의 지배구조의 차이, 그럼에 따른 경영 목적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일관성 있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에 KBO에서는 키움 히어로스를 제외한 다른 구단들은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고, 따라서 영업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기업이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야구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또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구단들의 경영 전략을 설명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별로 연고지에 따라 경영 환경이 매우 다르고, 따라서 경영 전략도 다르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의 내용을 합치면 KBO에서는 모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야구단의 매출 관점에서는 메이저리그처럼 규모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KBO에서는 구단 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이저리그만큼의 구단 간 경영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KBO 구단의 재무 자료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훨씬 적기 때문에 모기업의 지원이 있어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 영업이익은 연도별로 다소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브레이크 이븐이거나 혹은 소폭 적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영업흑자 크게 나게 하면 세금만 더 많이 낼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KBO 구단은 선수단의 인건비가 비시즌 중에 어느 정도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스토브 리그 중에 굵직한 FA 선수의 영입 여부는 어느 정도 모기업과 교감을 하면서 구단 경영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시즌이 시작할 즈음에는 대충 1년 예산은 정해집니다. 선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즉 마케팅, 운영비 등은 크게 변동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단의 수입은 입장 수입, 방송 중계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계권료는 KBO 사무국이 방송사들과 단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입장 수입은 매 시즌의 인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변하겠죠. 그런데 입장 수입이 매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시즌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비용과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구단이 지원해 주면은 정확하게 브레이크 이븐이 되겠죠. 따라서 불필요하게 지원액을 많이 설정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적자가 크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지원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매년간 다소간의 어떤 랜덤한 요인에 의해서 매출액과 비용 부분에서 변동이 있으면 영업이익도 다소간 변동하겠고, 그렇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숫자만 보고 어느 구단의 영업 적자가 너무 크다느니,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영혼이 없이 숫자를 해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직접 경영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2023년 KBO 10개 구단의 매출액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LG, KT, 삼성의 자료는 야구단과 농구단이나 혹은 다른 스포츠의 매출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중에 일부만 야구단의 매출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얘기해서 야구단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라고 보면 어느 정도 야구단의 매출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아 타이거스의 매출이 가장 적네요. 454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구단은 LG 트윈스입니다. 821억 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LG 트윈스의 매출액은 농구단 매출액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야구단만의 매출은 대충 6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은 KBO에서는 구단 간 매출 차이가 다소 있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의 구단 간 매출액의 자료를 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30개 메이저리그 구단 중 10개 구단의 매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매출액이 많은 5개 구단, 매출액이 적은 5개 구단의 자료입니다. 뉴욕 양키스와 오클랜드 에이스의 매출액은 거의 3대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KBO에서는 매출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사실에 쉽게 수긍이 갑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연고지 시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빅마켓 구단, 스몰마켓 구단으로 나누어지고 근데 반대로 KBO에서는 모기업들이 모두 대기업이어서 야구단 운영에서는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7년간 매출액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스의 자료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20년, 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다소 적습니다.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2020년을 보면 LG 트윈스의 매출액은 578억 원입니다. 전년도 667억 원에 비해 약 9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키움은 263억 원으로 전년도 422억 원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수치의 차이를 보고 2020년에 키움 히어로스의 경영이 타 구단에 비해 잘못했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트윈스도 코비드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LG라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경영 지표에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히어로스는 모기업이 없으니 코비드의 여파를 온전히 그대로 받은 그 내용이 경영 지표에 나타난 것이고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또 야구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2023년에는 매출액이 급격히 오릅니다. 1,000만 관중을 동원한 2024년 매출액은 더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히어로스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겠죠. 다음에는 매출액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입장 수입을 따로 보고 TV 중계권 수입을 보겠습니다. 먼저 메이저리그의 자료를 볼까요? 왼쪽 표에 상하위 4개 구단의 입장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를 떠나서 입장 수입이 많은 구단과 적은 구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의 입장 수입은 2,800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뉴욕 양키스는 2억 8,400만 달러입니다. 10배가 되는 액수입니다. TV 중계권 수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LA 다저스의 수입은 연 2억 달러입니다. 반대로 마이애미 말린스의 수입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8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전국 방송은 리그 사무국이 계약하여서 균등하게 모든 팀에게 나눠주지만 각 구단이 지역 방송사와 직접 지역 방송 중계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의 차이에서 오는 수입의 격차가 큽니다. 다음은 KBO를 보겠습니다. 단 KBO는 모든 경기가 전국 방송으로 중계되고 리그 사무국이 중계권 협상을 하고 수입을 각 구단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단의 수입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장 수입을 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자료를 먼저 볼까요? 2023년도 입장 수입이 92억 원입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는 132억 원으로 다이노스의 1.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장 수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이노스는 20%도 안 되고 자이언츠는 20%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입장 수입이나 방송 중계 수입이 모두 KBO 구단은 비교적 구단 간의 격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모지니어스하다. MLB에서는 구단 간 격차가 큽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용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선수단 운영비를 볼까요? 이 선수단 운영비에서는 선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2017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보면 KT와 키움의 선수단 운영비는 비교적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모기업의 지원이 없는 키움의 운영비가 더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역시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 간 매출액 차이도 크지만 선수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게 큰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관심사인 영업이익 자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KBO 구단은 모기업이 적자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브레이크 이븐이거나 소폭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3년도 영업이익입니다. 키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단이 소폭 흑자 또는 소폭 적자를 기록하여서 저의 예상과 부합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키움 히어로스만 239억 원이라는 대폭 흑자를 보였습니다. 키움은 메이저리그 구단처럼 모기업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수입을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은 타 구단보다 적게 쓰고 매출은 많이 올리려 하기 때문에 흑자가 났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로 소속 선수를 포스팅을 통해서 보내면서 오는 포스팅 수입이 많기 때문에 흑자 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그리고 올해는 김혜성 선수까지 모두 FA가 돼서 보낸 것이 아니고 FA가 되기 전에 포스팅을 통해서 놓아줌으로써, 즉 메이저리그로 보냄으로써 포스팅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되는, 이것도 하나 커다란 키움 히어로스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입니다. 7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오른쪽 그래프에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움을 제외한 9개 구단 중에서 다이너스와 베어스만 제외하고는 소폭 적자를 보입니다. 그 두 구단도 흑자이지만 소폭 흑자 정도이죠. 앞에서 예상한 대로 대부분 구단이 적자 액수가 크지 않고 가장 큰 KT 위즈도 33억 원 정도의 적자 폭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구단의 경영 자료를 볼 때 영업이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모기업의 지원금의 변동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소폭 적자, 소폭 흑자 정도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숫자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는 것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경영 자료 중에서 매출액 중에서 구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부분, 즉 TV 중계 수입은 매년 변동이 없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중계권 수입을 장기 계약하니까. 다만 입장 수입은 상당히 팬들에 대한 인기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입장 수입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 수입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매출 측면에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수 인건비도 그 구단이 전력의 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가 있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